ADHD가 놀라운 성공을 하는 이유. 자,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혹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검색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유튜브 알림 왔다고 방금 탭 열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탭을 열었다 닫았는지. 이거 재밌겠다 하고 클릭했다가 5초 만에 다른 거 보러 간 적 몇 번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드릴 거예요. ADHD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제 이름은 도파입니다. 저는 ADHD와 성공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 찾아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힘드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ADHD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ADHD는 고쳐야 할 결함이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정면으로 반박할 거예요. 자, 보세요. ADHD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틀린 것들. ADHD는 장애인가 특성인가? 먼저 통계부터 얘기할게요. 2023년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2.6%가 ADHD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단받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이 중에서 ADHD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비율이 일반 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리처드 브랜슨,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한 가지에 오래 집중을 못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수백 조짜리로 키워요? 사실 말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뇌의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어요. ADHD는 뇌의 전두엽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저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의 뇌는 기름이 절반쯤 차 있는 자동차예요. 조금만 엑셀 밟아도 출발해요. ADHD인의 뇌는요, 기름이 거의 바닥 상태인 차예요. 출발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기름이 바닥인 차는 언제 출발하냐고요? 바로 언덕에서 밀 때, 즉 극도의 압박이나 자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는 상황이 올 때예요. 그때는요, 로켓처럼 나가요. 이게 ADHD인들이 데드라인 직전에 갑자기 천재가 되는 이유예요. 아드레날린이 도파민 부족을 채워주거든요. 집중력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항상 데드라인 직전에만 일하는 사람인가? 그게 좋은 거야? 사실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ADHD에는 세 가지 핵심 증상이 있어요. 첫째, 과잉 행동. 둘째, 충동성. 셋째, 부주의. 근데 재밌는 건 이 세 가지가 각각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과잉 행동은 과잉 언어로, 과잉 언어는 과잉 아이디어로 전환돼요. 어렸을 때 가만히 못 앉아서 계속 몸을 움직이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말을 엄청 빠르게 많이 하거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사람이 돼요. 브레인스토밍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과잉 언어 타입이라 지금 여기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충동성으로 빠른 실행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전환돼요. 일반인이 이거 해도 될까 하고 6개월 동안 고민할 때 ADHD는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충동성이 없었으면 테슬라도 애플도 없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충동적으로 손가락으로 화면 누르는 폰 만들자 결정 안 했으면 우리 지금도 버튼폰 쓰고 있어요. 부주의 때문에 세부 사항을 스킵하고 큰 그림 보기로 전환돼요. 부주의한 사람은 작은 실수는 잘해요. 근데 대신 나무만 보느라 숲을 못 보는 실수는 안 해요. CEO가 왜 비서를 두는지 아세요? 세부 사항은 비서한테 맡기고 자기는 전략적 큰 그림만 보면 되거든요.
부주의한 사람한테 비서 하나 붙여주면 그게 바로 최강의 리더십 조합이에요.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단점처럼 들리지 않죠? ADHD 뇌의 실제 작동 방식, 도파민 시스템의 비밀. 자, 이제 진짜 뇌과학 얘기해 볼게요. 너무 어렵게 가지는 않을게요. ADHD의 핵심은 도파민 시스템이에요.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는 동기부여 물질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해내고 싶다는 느낌, 그게 다 도파민이에요.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뇌에 물탱크가 있어요. 이 물탱크의 수위가 어느 정도 차야 자, 이제 일할게요 하고 모터가 켜져요. 일반인 물탱크는 평소에 60, 70% 채워져 있어요. 조금만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바로 모터가 켜져요. ADHD인 물탱크는 평소에 20, 30%예요. 모터가 켜지려면 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럼 언제 물이 빠르게 채워지냐고요? 바로 이 세 가지 상황에서예요. 강렬한 흥미가 생겼어요. 이거 진짜 재밌다 싶은 것에는 초집중을 해요. 이걸 과집중, 하이퍼 포커스라고 불러요. 게임 10시간, 좋아하는 영상 연속 시청 5시간. 이게 다 과집중이에요. 극한의 압박을 받으면요. 데드라인이 내일 아침이다.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도파민 대신 채워지므로 갑자기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과제하면 어떤 때는 최고의 결과물이 나와요. 3. 새로운 자극, 처음 해보는 것, 색다른 것에 뇌가 반응해요. 루틴한 일은 버티기 어렵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는 신나게 시작해요. 흥미로운 점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창업가, 예술가, 발명가가 주로 처한 환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루틴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ADHD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이 새롭고 압박이 상수인 창업 환경에서는 오히려 ADHD 뇌가 날아다닐 수 있어요. MBTI와 ADHD의 교차점.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MBTI 아시죠? 요즘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까요. ADHD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특정 MBTI 유형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ENTP, ENFP, ESTP 이 유형들이 대표적이에요. 외향적 직관린을 주기능으로 쓰는 유형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아이디어가 끝없이 샘솟아요. 한 주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로 점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무리보다 시작을 즐겨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대화 중에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나는데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폭발하는 사람이요. 처음엔 이 사람 왜 이래 싶은데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진짜 핵심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ADHD적 사고 패턴이에요. 선형적으로 A, B, C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A에서 갑자기 G, D, M으로 점프하는 네트워크형 사고입니다. 이게 창의성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요. 창의성은 집중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은 연결해서 나와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 ADHD 뇌가 이게 일반 뇌보다 훨씬 더 잘 돼요. 왜냐? 억지 필터가 약하거든요. 일반인의 뇌는 이건 관련 없으니 무시해 라는 필터가 강해요. ADHD 뇌는 그 필터가 약해요. 그래서 별별 것들이 다 연결돼요. 대한민국 성인 60%는 1년의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충격적인 통계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2025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2.4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조사 3.9권보다 1.5권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종합 독서율은 38.5%입니다. 심지어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죠. 사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라 망했다고 걱정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억지로 읽는 책은 뇌의 고통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애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거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똑똑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 뼈아프지만 진실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독서 절벽의 비밀. 어릴 땐 책을 곧잘 읽던 아이가 고학년만 되면 책을 멀리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공부가 어려워져서? 아닙니다. 바로 간섭 효과, interference effect 때문입니다. 고학년부터는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줄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ADHD 성향이 있거나 시각적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은 이 촘촘한 글자 사이에서 뇌가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눈이 피곤해지고 뇌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걸 보고 부모님들은 애가 끈기가 없다고 혼내지만 아이의 뇌는 지금 생존을 위해 책을 덮고 있는 겁니다. ADHD라는 축복, 그리고 미루는 습관의 과학. ADHD는 질환이 아니라 고성능 엔진이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ADHD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도파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반박하고 싶으시죠? 자, 보세요. ADHD의 핵심은 부주의가 아니라 관심 기반 신경계입니다. 내가 흥미를 느끼는 순간 일반인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과집중 하이퍼 포커스 모드에 진입합니다. 미루는 습관의 4가지 유형. 당신은 공포형인가 스릴러형인가? 여러분, 미루는 습관 때문에 괴로우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미루는 사람 중 겁이 없는 사람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겁은 많은데 미루는 사람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미루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전두엽에 도파민 레벨이 낮은 성인 ADHD 성향의 분들은 마감 직전에 그 후달리는 공포가 와야만 비로소 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미루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작업 시간이다 라고 인정해버리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마감 1시간 전에 폭발력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세상을 씹어먹었나? 성공한 갑부들의 90%는 ADHD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독한 충동성과 과잉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직장 시스템에서 머스크 같은 사람은 부적응자입니다. 하지만 그 멈출 수 없는 충동이 테슬라를 만들고 스페이스X를 쏩니다. 일론 머스크의 충동성은 인생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도박사적 기질과 연결되고요. 과잉 행동은 남들이 지쳐 쓰러질 때 하나 더 하고 싶어하는 폭발적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머스크의 부주의는요, 사소한 디테일, 세금, 행정 등은 비서에게 맡기고 큰 줄기만 보고 달려가는 속도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터치하게 만든 건 ADHD적 창의성입니다. 여러분의 산만함은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뇌를 최적화하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팁 하나 드릴게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분들 있죠? 이건 심리치료 기법인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윗 재처리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와 원리가 같습니다. 눈을 좌우로 움직이며 정보를 읽는 행위 자체가 뇌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책 읽기가 너무 힘들다면 유튜브를 보세요. 대신 자막을 켜고 보세요. 자막을 읽으며 소리를 듣는 것은 완벽한 시청각 독서입니다. 정보 습득 속도는 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매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핵심은 뇌가 편안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입니다. ADHD를 성공 도구로 전환하는 법. 환경 설계가 전부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사실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ADHD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ADHD와 잘 맞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스텝 1. 나의 도파민 스위치를 찾아라. 내가 언제 진짜 집중이 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떤 주제일 때, 어떤 시간대일 때, 어떤 환경일 때, 그 패턴을 찾으면 그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집중이 잘 된다면 카페에서 일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스텝 2. 마감을 인위적으로 앞당겨라. ADHD 뇌는 진짜 마감보다 일찍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럼 가짜 마감을 만드세요.
진짜 마감이 금요일이면 본인한테는 수요일이라고 해놔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나 수요일까지 이거 보내줄게 하고 말해버려요. 공개적 약속이 되면 ADHD 뇌도 반응해요. 스텝 3. 루틴은 최소화하고 새로움을 자주 주입하라. 루틴이 많으면 ADHD 뇌는 지루해서 망가져요. 반대로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살아나요. 업무 중간에 완전히 다른 주제의 유튜브를 10분 보는 것, 새로운 장소에서 회의하는 것, 평소와 다른 순서로 일하는 것. 이런 작은 새로움들이 도파민을 충전시켜줘요. 스텝 4. 약한 곳은 시스템으로 보완하라. 부주의한 것들은 체크리스트 앱으로, 마감 관리는 캘린더 알림으로.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의 약점을 외부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ADHD를 치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ADHD 뇌가 잘 작동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야 해요. 저는 ADHD가 좋은 거라고 했죠.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ADHD 성향이 나의 삶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충동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인간관계가 깨진다. 부주의 때문에 직장을 여러 번 잃었다. 미루는 습관 때문에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일상이 힘들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ADHD 치료는 ADHD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ADHD로 인해 삶이 어그러지는 부분을 조정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충동적이고 산만한데도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직원도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ADHD 성향이 있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요, ADHD 진단 기준 자체가 사회적 맥락을 포함해요. 증상이 있어도 그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없으면 진단이 안 돼요. 즉, ADHD가 나한테 날개가 되고 있다면 그건 ADHD가 아니에요. 그냥 내 특성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ADHD인이 가진 진짜 무기는 뭔가? 과집중 하이퍼 포커스 엘러.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ADHD는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집중이요. 본인이 진짜 흥미롭다고 느끼는 것에는 주변이 불나도 몰라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요. 일반인이 8시간에 할 일을 4시간에 끝내요. 이 과집중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와 만날 때 그게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돼요. 일론 머스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한 번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때까지 거대한 산불 같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대중은 이를 그의 천재성이나 워커홀릭 기질로 보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ADHD의 과집중, 하이퍼포커스 성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머스크의 강렬한 집중력을 ADHD적 특성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아니 주의 조절의 부재. 흔히 ADHD라고 하면 산만해서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ADHD의 핵심은 주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력을 배분하는 밸브가 고장난 상태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밸브가 꽉 잠겨서 사소한 자극에도 주의가 흩어지지만 자신이 강렬하게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만나면 밸브가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과집중입니다. 머스크의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스는 이를 데몬 모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 이 모드에 진입하면 그는 주변의 소음, 타인의 감정, 심지어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조차 잊은 채 오직 목표물인 엔지니어링 문제나 생산 공정에만 매몰됩니다. 2. 머스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관심 기반 신경계.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중요도, 보상, 결과를 따져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ADHD 성향의 뇌는 흥미, 새로움, 도전, 긴박함에 반응하는 관심 기반 신경계 인터레스트 베이스드 너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 스페이스X, 인류의 생존이라는 거대하고 흥미로운 도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테슬라,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난제. 머스크에게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뇌에 끊임없이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거대한 자극제입니다. 그가 테슬라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생산 지옥을 돌파했던 일화는 일반적인 의지력이라기보다 과집중 상태에서 나타나는 시간 왜곡 현상과 몰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과집중의 명암입니다. 혁신과 독단 사이를 넘나듭니다. 이러한 과집중 성향은 머스크를 세계 최고의 혁신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긍정적 효과는 혁신가 머스크입니다. 극도의 몰입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 기한을 지켜냅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독단적 리더가 되어 직원들의 번아웃을 초래하고 불가능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면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엔지니어링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단점으로는 미시적 관리,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감정적 차단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무감각해집니다. 머스크의 ADHD의 과집중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목표를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수단화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머스크가 트위터 현 X를 인수한 후 파격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보들 역시 이러한 과집중과 충동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이러한 성향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SNL에 출연해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으로 ADHD와 높은 동반율을 보임 성향이 있음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창조한 전기차와 화성에 보내려는 로켓을 보며 여러분은 내가 평범하고 차분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나요? 결국 머스크의 이야기는 정상성이라는 틀 밖의 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ADHD의 과집중은 조절하기 힘든 야생마와 같지만 머스크처럼 그 에너지를 인류사적 과제에 정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엔진이 됩니다. 머스크의 이런 과집중 성향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직장,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하고 충동적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산만함이 아이디어의 원천일 수 있어요. 그 충동성이 남들이 못하는 결단력일 수 있어요. 그 부주의가 나무 말고 숲을 보게 해주는 능력일 수 있어요. ADHD는 틀린 뇌가 아니에요. 다른 뇌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충동성, 부주의함, 미루는 습관, 사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의 증거입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그 야생마 같은 뇌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지루한 일은 시스템이나 타인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곳에 과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분석하고 공유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뵈라.